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몸담편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3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출발이 빨라. 서울공원의 3경주입니다. 자, 이번 컬러 트러블은 걸음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는 마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마 스마트파크는 준비를 설치하면서 마피 걸음은 다 저희 있습니다. 2번 넣고 10번 맞건만 10번 두 마리의 싸움. 2번 10번. 경주거리 14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백산입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고 안쪽에 선행입니다. 3번마 백산을 놓고 승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3번 퀴즈 파워 가능성은 있고요. 그대로 3번 1번 썬더캣과 단통 맞건. 바깥쪽 3번 백산과 오늘 무지하게 깔끔한데 멘트 좀 살아있죠. 가끔 잘해. 내가 내 방송을 보면 너무 버벅거려갖고 어떤 때는 저 새끼가 저 방송을 찍으러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예.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문세영 기수가 6번의 기승을 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세영 기수도 열받았을 거야 아마. 이런 날이 있었나? 문세영 기수가 한 하루 동안에 10번을 입상을 한 적은 있었어도 그게 뭐 기록이죠. 근데 한 번을 입상을 하지 못한 경우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문세영 기수 만났어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근데 씩씩해. 뭐 그러면은 뭐 의소침해갖고 좀 삐져갖고 소위 말해서 뭐 기자들한테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뒤로 쑥 가고 할 텐데 여전히 씩씩해요. 자신감이겠죠. 그 자신감이 오늘 1월 경마에서도 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경주 하나 있죠.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능력마들이라서 약간의 좀 우열이 좀 드러나 있어요. 뭐 부산의 잔치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대상경주에서 부산말과 이제 교차경주를 할 때는 뭐 거의 부산말들이 우승하지 않나? 서울말들은 명함을 못 내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뭐 저 열심히 또 풀어드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욕을 해야 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예시장에 앉아서 세영이한테 욕하지 마시고 욕도 하시지만 또 잘하면 또 잘한 만큼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시면 그 추운 날씨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기수들 더 파이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내가 왜 마사의 직원같이 얘기하고 있지? 가끔은 착해 보일 때도 있어. 맨날 못돼 처먹은 것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내가 되게 못된 줄 알아. 저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착하면서 소심하죠. A형이다 보니까. 자, 1호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너무 뜬금없이 얘기했나?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메모에 놓고 있으시다가 내가 이번 주에 이 새끼 거 들어서 돈을 못 따면 이 새끼 방송을 참 안 보겠다. 이런 각오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착실하게 준비했고요. 한대건이 날로 먹지 않습니다. 날로 먹지 않고 항상 익혀먹는 한대건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겁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4개의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 6경주 승부처로 삼아봤습니다. 출발해볼까요? 1경주. 경주를 1000m 공략 6등급 마피들입니다. 2세 마피들의 경주인데 보여준 건 없는데 보여줘야 될 앞으로의 경주력을 보여줘야 될 마피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 7마 K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기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 K킹이라는 마필이 8월 27일 날 경주를 보면 글쎄요, 뭐 특별히 좋았다? 뭐 마이너스 10kg 체중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발주는 그런 데로 나오는데 뭐 안쪽에 마필들이 빠르니까 경주 전개는 그냥 어렵지 않게 풀어나갔어요. 근데 이날 경주가 현무라는 마필이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배당이 나왔던 경주죠. 별 특징은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권은 아니었었고요. 자, 10월 15일까지 이제 골마겸 이후에 출전 주기가 길어진 상태에서 체중이 불죠. 플러스 22kg 지난번에 체중이 불었었고요. 기습적으로 선행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날 경주가 얘가 혼자만 선행을 추구하지는 않았죠. 역대 최강이란 마필이 같이 선행을 추구하면서 결국 경합을 했고 직선에서는
걸음을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무리한 선두 경합이 아무래도 걸음을 좀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외로 KK나 마필이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 라온로키라든가 8번 차밍굿, 퀸 오브폴 이러한 마필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경주기 때문에 K킹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추구했을 때 경합이 없어야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번 경주 때 뛰어나오는 그런 발주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저 역시 7번 K킹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1번 스타 퍼펙트는 주행검사도 출발 불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데뷔전에서도 뭐랄까요, 기대면서 탄력을 보였다가 다시 채찍을 대니까 더 안 뛰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듬어줘야 될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번 베스트 캠프는 이 발주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발주기는 너무 동동거려서 그것도 그렇고. 3번 라운로키. 주행검사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발주 능력이 있어서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했지만 최적 전개를 하고서도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무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주 연습을 또 했다고 하는데 김혜선 기수가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마필도 인기는 실리긴 하고 또 편성은 잘 맞았다고 보여지지만 너무 데뷔전 때 모습이라 한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우주가 주행검사를 연속적으로 이제 불합격을 당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마필의 걸음의 변화가 너무나도 확연해서 오늘 지용훈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적이다 이마필이 의외로 걸음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용훈 조교사님은 좀 솔직한 편이죠. 출마 투표동에서도 항상 만나 뵈면 자신의 말에 대한 평가가 솔직한 편이라서 새로운 우주가 그렇게 주행검사를 계속 불합격하고 똥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똥말은 아니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조교 때문에 또 좋아서 이변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번 차민구. 예,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 때 망상 눈가면을 이제 했어요. 플러스 13kg 체중이 늘었는데 발주는 이렇게 안 빠르는데 이 오른쪽 채찍을 대니까 안쪽으로 막 쓰러지듯이 많이 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채찍에 대한 반응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조금은 힘이 더 차야지만 그 채찍을 이겨내고 지가 사인을 받고 뛸 수 있는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 편성은 잘 만났지만 이 데뷔전 때 뛰는 모습을 보면 약간 불안한 요소가 가지고 있죠. 자, 고마코 퀸 오브 포리가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주행검사였었는데 의외로 실전에서는 3차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에 인기 1위만을 팔렸고 전혀 걸음 자체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질병은 없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마필이 이 9월 10일 날 경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성의 약체들을 틈이라는 점에서 또 7마 K킹이 선행을 이끈다든가 3마 라운루키가 선행을 이끈다면은 지구력 자체가 완벽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퀸 오브 포리에 한 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퀸 오브 포리를 한번 놓고서 해보고 싶었는데 경주의 조건이 7마 K킹 쪽에 좀 더 유리하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7마 마필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7마 K킹을 놓고서 9마 퀸 오브 포리 이 마필 쪽으로 원팀 막권을 공략하겠고요. 5번 새로운 우주, 8번 차민곳, 7번을 놓고 5번, 8번 두 번의 마필은 조금 더 방어 쪽에 관심을 갖춰보겠습니다. 10번 청수가 팔리나요? 주행검사 합격을 했다고 1등 했다고 팔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검사 합격을 할 때도 딱 2마리가 합격을 했죠. 주행검사에서 능력 없는 주행검사, 능력 없는 신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1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요. 7번과 K킹 넣고 9번과 퀸 오브 포리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5번과 8번 쪽에 방어는 막권으로 가져가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내 6등급 역시나 이세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상금 많이 주는 경주죠. 8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과연 이 마필들이 얼마나 뛰어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형 마필들을 이렇게 모아놓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별정 시형으로 펼쳐지는데 나이가 어린 마필들이고 핸디캡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편성을 노리고 나온 마필들이라고 보여지고 딱 부러지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7번 라운 킹덤이 주행 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능력을 안 보였던 마필들 주행검사라든가 아니면 실전에서는 안 보였던 마필에 비해서 이러한 경주에서 실전을 경험한 7번 라운 킹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그냥 모호하게 애매하게 예상을 하는 거지
딱 부러지게 7번이 잘 뛸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더라고요. 7번 마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충만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번 서울볼트가 주행검사 불합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올라오긴 하는데 탄력은 없어요. 10월 14일 경주 페로비치를 만나면서 역시나 뭐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어깨채 쪽으로 밀어보니까 마필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비치가 워낙에 기승술이 부드럽게 마필을 잘 기승하기 때문에 뭐 능력마들이 없으면 기승술로 이기는 거니까 기승술 싸움에서는 페로비치가 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스타파워는 가능성을 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채찍 반응만 좋지 마필 투지는 좀 떨어져서 또 순발력이 또 있어요. 또 이강석 기수가 어떤 마필 기승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 가담이 가능한 만큼 버리지 못하겠고 5번 에이스 7 고개가 들리죠. 발주가 좀 빠르지 않고 들리다 보니까는 아직은 다듬어야 될 몸놀림이 한데 편성은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7번 라운 킹덤의 선행을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고 싶고요. 3번, 4번, 5번, 7번 놓고 3번, 4번, 5번 쪽에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는 경주입니다. 애매한 경주죠. 자, 상경주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11개의 경주 중에서 가장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능력들이 있어서 이 능력들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재밌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정말 똥말이나 똥말을 다 모아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뛸까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편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아마도 제가 이런 경주 가지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주 승부하는 예상가들이 있어요. 뭘 자신 있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그거 들으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승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승부하겠다고 하겠죠. 저는 자신이 없고 이런 개똥말들 편성은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팔려도 배당판에 빨갱이로 팔리는 3번 1파트론을 놓고 팔려도 절대 가신할 수 없는 경주죠.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경주인데 마법만 빨리 남기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자, 1번만 슈퍼트로퍼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이고요. 이러한 똥말 편성에서 선두권을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또 감량 기승이 51kg의 중량이고 이번 클리어 퍼스트가 선행을 나온다면 뭐 선행을 나갔다가 워낙에 걸어가 뭐 누가 갖다 비비지 않아도 이번 클리어 퍼스트는 걸어가는 말이니까 슈퍼트로퍼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1번 마필 관심 갖고요. 2번은 버리겠습니다. 뭐 선행을 추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뛰고 버리는 뭐 걸어가는 마필을 경주거리를 1300에서 뭐 줄인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1300 도전을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3번 엘파트로는 암말인데 이 마필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죠. 솔직히 고령골증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고요.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엘파트론이 좀 더 뛰어줄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사실. 하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었고 질병 때문에 공백기를 가졌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자, 10월 16일 한번 뛰어보고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이 김혜성 기수가 이제 기승할 예정이었었죠. 경주가 분할이 되고 깨지면서. 더블이 됐죠. 엘파트론을 조기한 김혜성 기수가 오늘 라운 빅토리아를 기승하게 됐고 엘파트론은 갑작스럽게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뛴 거는 보면은 3번 엘파트론인데 김혜성 기수의 선택을 보면 5번 라운 빅토리아고 참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은 말 그대로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편성이 약하고요. 샤프 프린세스 똥말이고 8번 골디어스는 지난번에 행운이죠. 이거는 운으로 들어온 거죠. 이동화 기수의 감량의 혜택 그리고 경주 전개 2점으로 들어온 거지 마필 능력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성용호도 마찬가지다. 늦바라는 말이니까요. 실버만 아이엔 캡틴이 대안으로 이제 팔리게 되는데 얘는 채찍을 못 대죠. 박상규 수 항상 그래도 고민이 많은 마필입니다. 채찍만 됐다 하면 마필 안 뛰니까 직선에서 채찍을 안 대고 밀어서 와야 되는데 워낙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밀어서 오는 것 자체도 항상 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게 거기서 거기도 안 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주가 왜 어렵고 왜 배팅을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경주인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결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번 슈퍼트루퍼가 이번 경주만큼 한번 들어봐야 되는 마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번, 4번 또 뭐 있죠? 11번 이 세 마리의 마필에 그리고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3번만 드림킹이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난 왜 얘가 땡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11번
그래서 가장 충막감을 놓고 싶은 마피는 일본 슈퍼트루퍼.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번 상경주는 100원씩 배팅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1마리 마피들이 추천했죠.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마피. MRB상. 아마 이게 들어왔다면은, 글쎄요, 저희가 더 좋은 배당을 먹었겠죠. 예. 저희는 뭐 적중하긴 했습니다. 해성용왕과 라인의 배당을 먹긴 했는데, MRB상은 삼봉마권까지 가져가면서 짭짤한 배당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선악을 가서 주장창 걸어갔던 마필이죠. 지구력과 끈기가 없기 때문에 걸어갔던 마필이고요. 이런 거는 내용 없이는 못 맞히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MRB상. 뭐 단독 선행의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경력이 1000m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MRB상 충막감이라고 보고요. 일본 배트타임은 뭐 마방을 이적했던 마필이죠. 11조에서 이제 39조로 52조로 옮겨가서 성적을 보였었고요. 그거는 최근 두 번의 연주 꼬각지가 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연 기수가 출전 정지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6개월이었나요? 3개월이었나요? 예. 직선에서 채찍을 한다고 공중에 휘둘렀다고 그랬던 마필이죠. 사연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마주도 마방을 옮겼고 최근 경주 좀 기복을 보이는데 조건은 상당히 좋게 만났어요. 인코스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3만마 로얄 정상은 아마 취소될 겁니다. 이거는 취소될 거고 제가 방송을 목요일날 찍기 때문에 이건 출마 투표는 돼 있긴 하지만 3만마 로얄 정상은 취소될 소재가 높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3만 로얄 정상 취소가 높고요. 3번 베스트 슈터가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는 한데 과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5번 모닝만보는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우연이었었죠. 이경주에서 위즈스파크가 사행을 했고 여러 가지로 경주가 많이 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위즈스파크가 바깥쪽에서 사행한 상태에서 따라가서 올라오는 걸음이었었는데 모닝만보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뭐 안될만한 마필도 아니고 박병영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지만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강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7번, 8번, 9번 다 별거 없고요. 실버 동해비카가 부담된 56kg예요. 뭐 큰 능력마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지난번 경주 때 뭐 헨리가 들어오면서 고ben에 터졌지만 말이 없잖아. 뭐 선입권의 전개가 되기 때문에 10번에 나가면은 바로 옆에 따라서 같이 나간다니까 이런 말들이. 10번이 나가고 11번이 바로 이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성이 워낙에 그러니까 뭐 버릴 수 없잖아. 이번 4경주는 10번만 MRB상을 놓고 1번, 5번, 7번 요 세 마리만 공략을 하면 거의 적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주력마권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10번만 MRB상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가 좀 늦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를 승부를 했었을 거고요. 적중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경마 5경주가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1마리 마피들이 출전한 상태에서 군백기를 갈았다가 뛰었던 일본마 해답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세마 특별경주에 선전을 한 이번마 콜린킹 입상하는 줄 알았죠. 깜짝 놀랐었는데 인기 8위였었는데 그날 경주에서 아마 꼴찌를 팔았던 것 같아요. 콜린킹이 이번마 콜린킹이라든가 기보로 보이는 하이위레카 뭐 희망 포인트 문세영기도 탔다고 이빠이 팔리겠죠. 8마 썬키스트 그리고 다른 마리 뭐 팔리나? 실무 검랑 같은 게 팔리나? 팔리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사연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띄워줄 것 같은데 띄워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띄워줬던 것 같은 데가 그냥 띄워줬던 것 같은 것이지 이 마필의 능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가장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콜린킹이고요. 자, 콜린킹이 못 뛸 만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근 경주 걸음이 좀 나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 역시 콜린킹을 매번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콜린킹을 다소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번 한대건이가 5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이번 5경주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먹지 않겠습니다.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적중으로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서울경마, 일요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5경주가 반드시 적중할 수 있는 운까지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한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가 펼쳐집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는데 약간 좀 우연히 드러났죠. 좀 우연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단 충막감은 10번만 소캐스트예요. 데뷔전에서 모습을 보면은
뭐랄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마필이죠. 하지만 이 마필은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발주는 좀 느렸지만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였던 거림이었었고요. 지난 데뷔전의 모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주행자세가 상당히 이쁘고 굉장히 부드럽게 뜹니다. 발놀림을 쓰는 게. 이러한 마필들은 상당히 많이 뛰죠. 또 편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능력마가 없습니다. 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소케이스가 그따위로 팔리니까 이 고마 썸마스터까지 동반으로 팔리는데 썸마스터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죠. 뭐 편성을 만난 거지 이 마필이 큰 능력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두권까지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요. 저는 10번마 소케이스가 썸마스터보다는 훨씬 더 잠재 능력 면에서는 앞서 있다. 10번마 소케이스 놓고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산 마필인 썸마스터보다는 외산 마필인 10번마 소케이스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괜찮아요. 1번마 결의는 이 마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교사님이. 그러니까 힘을 너무 한꺼번에 쏟았으니까 마필이 나중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기가 실렸던 마필이고 마필이 더 뛰어줄 것 같은데 힘은 있어 보이는데 안 나오는 거죠. 자, 기수가 페로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힘 한 배를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노련한 페로비치의 기승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로얄 아모스 연습 주행을 했어요. 주행검사 모습 때의 모습은 뭐 썩 좋지 않았다 싶었는데 연습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연습 주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뭐 국산 마필인 썸마스가 팔리는 경주에 외산 마필인 이세연필 로얄 아모스가 들이대 못 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주행검사 모습에 또 연습 주행까지 마치고 나가서 2번 게이트로 한다면 노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배팅권이 가져가겠고요. 매번 그만큼밖에 안 뛰는 발목 큐피드 파워 보이까지만 배당권으로 가져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10번마 소케이스트를 놓고 2번과 9번 쪽에서 주력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충막감은 10번마 소케이스트고요. 2번과 로얄 아모스, 고마 썸마스터 두 마필 쪽에서 주력막권 선정하였고 배당에 나온다면 1번마 결의와 8번마 큐피드 보이 쪽에서 배당권, 방어막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소케이스트의 선전 이번 6경주 반드시 기대해 보십시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1300m. 부진형들, 약간 좀 기복형의 마필들이 많이 있죠. 전 돋보이는 충막감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다이돌핀입니다. 지난번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선입권의 전개에서 거림이 안 나왔어요. 시종일관. 저희는 제의를 시켰었죠. 예. 왜 제의를 시켰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뭐 제 입으로 떠들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이돌핀은 정말 좋은 편성을 만났죠. 지난번 조이에게 깨지긴 했지만은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약해진 편성, 그리고 또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2번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선두권까지 공략할 수 있는 변수의 편성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1번 다이돌핀. 이번 경주만큼은 12년 동안에 4번의 입상인데 우승을 한번 하고서 승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1번만 다이돌핀은 충막감이고요. 3번 빅스카이는 좀 외측으로 좀 기대하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낙점이 있고. 조이가 지난번에 늦발을 하고 추임력을 보였는데 나는 이 마필이 계속 배당판에서 한 3번 연속으로 팔렸죠. 바람에 불고. 그리고 매번 꼴찌했어요.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때려먹으려다 못 때려먹었는데 이 변화가 된 거, 또 내용들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이가 괜히 배당판에 팔렸던 것이 아니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될 것 없고요. 일렉트리트 코롬은 발주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인데 조제력 기술은 좀 나아졌다고 해요. 견뎌력을 갖췄다고 보여지고. 용주사는 편성 때문에 온 거죠. 지난번에 늘푸른 코코, 베스트킨 약간의 약체 편성에서 늘푸른 코코라는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을 보내놓고 선입권에 따라가다 보니까 끝걸음이 나온 거지. 용주산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잘 뛰었다, 아주 잘 뛰었다 이렇게 평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뛴 것에 비해서는 좀 거품이 있는데 편성은 좀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만 스트롱 샤인 끝걸음이 있는데 하나 늦추입이 아쉽고 속도 신화도 이렇게 승급을 해서 헤맬 만한 마필이 아닌데 너무 헤매고 있어서 문세영 교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자꾸 이제 52.5km 좀 52km대로 문세영 교수는 안 탔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생하네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자, 시모 슈퍼펀치가 뭐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죠. 부드럽게 기생을 하면 그만큼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요. 외곽이라 하더라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 차라리 속도 신화보다는 이 마필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1번 7번마 다이돌핀. 1번마 다이돌핀은 뭐 충막감이라고 봅니다. 1번을 놓고 12번마 슈퍼펀치 쪽에 포커스로 맞춰보겠습니다. 뭐 5번마 조이, 6번마 일렉트릭 크롬, 뭐 7번마 용두산, 뭐 이런 나피들이 방어권이 되지 않을까. 7번마 속도신화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너무 떨어진다. 이번 경주 한번 제끼고 7번마 속도신화는 제외를 시키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 인기 마피들은 믿을만한 마피는 1번마 다이돌핀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한 한대건의 승부차입니다.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또 어렵고 그런 경주예요. 왜냐하면 딱 부러지는 이 마필은 충막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마필들은 없죠, 사실. 3번 반야동행도 데뷔한 이후 2번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정력을 못 보여주고 있고요. 신기파랑도 질병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계속 팔렸죠. 인기가 좀 실렸는데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가 싶더니 걸어갔고 감량기술 이용. 해피투데이는 지난번에 제가 항구라 했어요. 월드마크를 못 잡아냈습니다. 월드마크는 그전 경주에 제가 추천해드렸다가 이 경주에 무슨 귀신이 쓰였는지 이걸 추천을 못 해드리면서 제 승부처였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왕의 대로는 꾸준한 마필이고 고마 자총룡은 지난번에 공백기 이후에 정말 끝걸음 이 정도로 날카로웠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에 도깨비 같은 마필이다 보니까 과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뛴 거만 놓고 본다면 와야죠. 근데 이 마필은 정말 도깨비 같습니다. 뜰 때와 안 뜰 때가 너무 차이가 나서. 실버 스모키베일은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했다가 너무 실망감이 커서 이게 뭐 하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상태 나쁘지 않고. 자, 어떤 마필을 충마로 논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적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제 입으로 다 떠들지는 못하지만 한대건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마필들일수록 한대건은 더욱더 승부 의지가 불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90% 이상의 적중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면 더욱더 힘을 받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넥타이가 돌아가.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나 고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 대표가 나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 5분 전이라고. 고개가 이렇게 하는 돼 있지. 나도 몰랐어. 내가 방송에 그러는지. 예전에 리빙TV에서 방송할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게 피곤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취재 들어가고 제가 목요일날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집에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 좀 있으면 12시인데 밤 12시인데 거의 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 보고 방송 보는 거 아니잖아. 내용 보고 보는 거지. 자, 9경주예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1등 상금이 3억 9천. 진짜 항구를 하고 싶죠. 마방의 입장에서는 진짜 항구를 하고 싶은 경주고요. 근데 항구를 할 마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죠. 6번 트리플라인과 8번 파워블레이드. 이 트리플라인과 파워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코리안컵 장거리 경주에 나와서 그래도 외산받을 틈에서 3, 4착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트리플라인과 파워블레이드의 마진차가 3마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 파워블레이드가 트리플라인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지 6번과 8번의 막권이 깨진다는 생각은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예상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이번 경주를 이 6번, 8번 막권을 깨고 다른 마필들이 들어온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상금 3억 9천이면요 장난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2등만 해도 1억 4천에 3등만 해도 9,800만 원입니다. 이 상금을 포기를 하고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포기를 하지 괜히 좋은 마필을 내보냈다가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6번, 8번 이 두 마리 마필의 우승 격도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아마 이 두 마필이 그랑프리 경주까지도 출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랑프리 전 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마필이. 일단 이 두 마필은 인정을 하겠고요. 일본어 석세스 스토리가 지난번에 경주를 임하고 나서 이제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 5세의 마필이면은 내년이면 벌써 6세죠. 이제 퇴역을 하면은 순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주의 요청에 있는 조교사 많은 상의를 했겠죠. 거세를 단행을 했고 거세를 한 걸로 인해서 석세스 스토리가 과연 얼마만큼 띄워줄까.
뭐 나름대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석세스 스토리가 전적에서 보여주듯이 굉장히 명마로서 평가를 받는 마필인데 5세에 접어들어서 거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조계사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경주력은 어떨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단독 선행입니다. 워낙에 편성이 단독성을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트리플 라인과 파워블레이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장담을 할 수 없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했기 때문에. 소통시대는 뭐 서울의 대표마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글쎄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말은 좋아요. 박병기수도 말은 좋다고 했고 제타바이트는 하이구나 앞이게 하지만 뛰는 거는 보면은 최근에 수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죠. 자, 구모 천지스톰이 최근 경주 행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52조의 대표 마필로 성장할 소리가 높은데 10전 동안에 7번의 우승을 할 정도로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꼭 올해만 뛰고 안 뛸 만한 마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좀 뭐 순위권에 혹시라도 순위권에 지금 3착이라도 해준다면 3복 승식의 배당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뜻에서 능력으로 밀리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구경조는 대천경배 대상경주로 펼쳐지지만 아무래도 우열에 있는 마필들, 이 마필들이 얼마나 멋진 경주를 펼쳐줄까를 포커스로 두시고 6번, 8번 막권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배나 나올까 아니면 3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막권은 부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놀라운 마필들 아닙니까? 정말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정말 멋진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해방꾼인 1번마 석세스 스토리, 3번 제타바이트까지 현장에서 잘 조합을 해보시고 나는 복승식은 사기 싫다. 3복도 이번 경주는 즐기신다는 생각으로 분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8번 막권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많이 지웠어요. 제가 사인펜을 들고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굉장히 많이 지웠습니다. 남는 마필이 한 4마리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적중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선정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노리는 충막감이 약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충막감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조합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배당이 더 나오고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볼 만한 경주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4마리 마필, 물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승부 경주고요. 여러분들 약 올리면서 끝낼 건데 이 4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기권의 마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막감의 선정으로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 충막감은 안 부러진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 반드시 적중한다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적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칭찬받는 한대건 되겠습니다. 10경주 한대건의 승부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이어지는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연타석 승부처인데 이거 잘해갖고 일주일 내내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서울 제3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출발이 빨라. 서울공원의 3경주입니다. 자, 이번 컬러 트러블은 보름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는 마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마 스마트파크는 준비를 상대하면서 마피 여러분 다 저희 있습니다. 2번 넣고 10번 막건만 10번 두 마리의 싸움. 2번 10번. 경주거리 14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백산입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고 안쪽에 선행입니다. 3번마 백산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3번 큐비스 파워 가능성은 있고요. 그대로 3번 1번 썬더백과 방송 바깥쪽 3번 백산과 10마리 앞에들이 출전했는데 2등급 경주치고는 저는 우열이 들어갔다고 봐요. 우열이 드러났는데 내용적인 부분도 제가 만나볼 만한 기술은 다 만나봤고요. 약간은 누려보고 싶은 마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마필 이러한 마필들에게 저는 경주의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지 어렵게 공략할 생각은 없고요. 예상도 오래 녹음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그리고 제가 배당권으로 노리는 마필이 한 번만 와준다면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기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놀라운 배당으로 경주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꼭 권해드리는 막건 말고도 잘 조합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배당권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도 여러분들 승식의 변환으로 삼복 승식이나 삼상 승식 변화해 보신다면 오히려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인 만큼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일요일 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일요일 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자, 1경주 초장부터 한번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가 1000m 당난 6등급으로 출전하는 이번 1경주가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한대건이가 놓칠 수가 없는 마필이 출전을 해서 승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빤히 보시는 오마 파티 컨셉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골드플라잉과의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거론을 보였지만 자, 이 마필이 대간의 마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액면상으로 데뷔전 때 이 정도 거론을 보였으니까 더 뛰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실력보다는 거품이 더 많다. 해볼만 합니다. 인기 마필을 자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경주고요. 자, 그 메리트를 10분 살릴 수 있는 마필 한대건이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부터 한대건 부산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경주인 만큼 여러분들 좀 서둘러서 1경주는 차분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껴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경주 적중하고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 맛있는 대나부터 한번 우리 한우 한번 보고 봅시다. 네, 적중하고 맛있는 시간이 안 되나? 그러면 요걸로 우리 맛있는 저녁이나 점심 사 먹을 수 있는 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의 부산경마 편성이요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마필들을 좀 모아놨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 경주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주를 1200에 국내한 5등급으로 펼쳐지는 이 경주는 9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지만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마필은 스급전을 치르는 오마 벙글벙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지난번에 가버퀸즈를 손쉽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버퀸즈를 잡아내면서 쌍승식은 배당이 나왔죠. 복성식 1.6배라는 초조 배당이 나오긴 했지만 쌍승식은 거꾸로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나왔던 경주입니다. 자, 벙글벙글이라는 마필이 과연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전력의 성장세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뛴 걸 보면 9월 23일이나 10월 22일 경주를 보면 이 결손창이나 근육통이 있어서 공백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신만의 탄력을 발휘해 왔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어차피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세들 편성을 만났고 전개도 상당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벙글벙글의 입장에서는 전력을 아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만 마필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겠고요. 일단 6구마 아리까리가 지난번 경주 때 이 보넬리 기수가 500g 초과로 기승을 하면서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금을 냈는데 20만 원을 원래는 이제 54kg의 중량으로 기승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체중 조절 실패로 54.5kg에 기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500g 때문에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리까리라는 마필이 큰 능력을 보유해서 뭐 연성을 달리고 일치월장할 것이다 이런 마필이 아니죠. 최근에 좀 걸음이 나아지니까 마필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는 걸음을 보이는 마필이라서 전개도 좋고요. 선입권에 전개도 되고 선언도 나올 수 있는 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마필은 맞습니다. 3번 미스블루가 7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경주 거리가 1300, 1400 하다가 1200m 공백기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자, 1번마 약속의 시간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 무슨 맛이 간 것처럼 많이 뛰더니 결국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자, 10월 30일 날 이적을 했고요. 네, 라이스 마방에서 조용근의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래서 말이 자꾸 흐느적거리고 했나. 보통 마방을 이적하기 전에는 항구를 하고 가는데 이건 말을 망가뜨려 놓고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마방을 이적하고 첫 번째 경주인데 일단은 전개가 좋아요. 선입권의 전개가 좋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는데 최근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이 맛이 간 것 같아서 조교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3번 원더보이는 좀 참고 한 발을 쓰면은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약간 좀 서둘러서 그런지 걸음이 안 나왔어요. 약체들 편성이기 때문에 도전력은 경쟁력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 5번마 벙글벙글을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6번마 아리까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5번을 놓고 뭐 3번, 4번, 1번 세 마리 앞필 중에서는 방어막권 한번 가져가 보실 생각입니다. 자, 5번 놓고 이번 이경주는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이것도 완전 진상이죠. 그나마 조금 낮은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6번마 꼭대기. 이 주행불량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부진 기수가 기정하지 않으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역시나 그날 경주가 언제였었죠? 10월 9일 경주에서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파울러 기수가 조결 했는데 김용근 기수가 기선하면서 걸음을 못 냈는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서소훈 기수가 직접 조결하고 나와서 뛰니까 마필의 끈기와 투직을 제대로 살려가면서 보였고요. 자, 이번에도 천시대 기수가 직접 조결을 했습니다. 뭐 이거 꼭대기 다른 마필들의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뭐 지난번에도 뭐 동순이기 때문에 뭐 입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꼭대기 근성에 살아나서 6번 마필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마 샤프 퀸즈는 마필의 걸음은 의외로 직선에서의 끝걸음이 있는데 기수가 김명신 기술에서 믿을 수는 없고 왜 김명신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5번마 런스타는 선행을 가면은 띄워주는 마필에서 기술적인 선행 작전 이번 경주가 통할 정전에서 그렇고 3번 최강 오피서는 파크벤과의 경주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것도 근본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배당판에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백만돌이는 추임용어 있는데 지난번 경주 한번 노려봤는데 워낙에 늦추임입니다. 이게 잘 못 붙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늦발동 걸려서 사람들 소리만 지르다 말썽 소지가 있죠. 고마 인디언 치프는 지난번에 경주 때도 그랬고 그 전 경주에서 그랬었고 선입권의 전개가 무리가 없는 마필인데 이 경주 10월 14일 날 바로 직전 경주 이후에 자전지 파행을 알아요. 그래서 파행 때문에 그런가 마필이 이렇게 썩 힘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경주를 분석을 해보면 패죽이긴 해도 걸음이 있어서 이번 경주가 저럴 찬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번 레디 혁명은 뭐 거세를 하고 뭐 계속 지금 순위권에 쥐어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월 15일 날 거세하고 첫 번째 경주 똥말 편성에서 3차 했고요. 또다시 똥말 편성 8월 20일 경주 입상, 또다시 똥말 편성 10월 14일 입상. 그리고 결국은 2차권에서 2착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게 됐네요. 참 이 마필도 진상이죠. 예, 능력도 없는데 조교 때 펄펄 날아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 눈만 현혹시키고 저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굳이 가져가면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뛰는 거 보고 다음에 경주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기 마필을 하더라도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인기도 많이 안 실릴 거예요. 이거만 꼭대기를 놓고 그만 인디언 치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5번 런스타 그리고 추입을 할 수 있는 뭐 8번 백만돌이 뭐 기수는 병신이지만은 능력이 있는 추입력이 있는 이거만 사프킨주 이런 마필들은 좀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는요 6번마 꼭대기 놓고 9번마 인디언 치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에 1400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 혼합 4등급에 1400이다 보니까는 능력 있는 외산마들이 전부 다 1200으로 갔습니다. 대부자가 출전 마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가 개차방이 났고 일단 국내산 마필들이 좀 득세를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국내산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에요. 경주가 1400이다 보니까 그중에 다른 돋보이는 마필이 뭐 7번마 장군의 후예 정도겠죠. 이 거리 적성이 좀 짧습니다. 뭐 지난번에 최영경 기수, 감량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꿈꾸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400은 솔직히 안 어울린다고 봐요. 근데 편성이 워낙에 약해져서 장군의 후예가 54.5kg 분량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분히 사토시 기수이기 때문에 이 공백 이후에 사토시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맞지 않았습니까? 호흡적인 면에도 잘 맞고 있어서 솔직히 큰 믿음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입상권 한 자리를 봤을 때는 장군의 후예가 전개도 좋고 편성도 좋다. 7번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레이디 챔프는 지난번 혼합군 경주에 출전해서 3차기예요. 퍼스트 무브 이번 10번 마필과 경합에서 깨졌는데 뭐 맨날 그래요.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이번만큼은 전개가 퍼스트 무브 쪽보다는 좋으니까 10번 게이트의 퍼스트 무브보다는 이번 레이디 챔프가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3번 더비 에이스가 지난 혼합 4등급 개편성이었었죠. 기막힌 질주 용감무쌍 다 국내산 마필들입니다. 국산 마필 틈에서
놀라운 추임력을 보이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마필이죠. 예,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었었고 이날 출전 두수가 7마리였나요? 8마리는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출전 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후미권에 가 있어도 7번째였기 때문에 추입하기가 좀 더 쉬웠었죠. 과연 이건 어떤 포지션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냐 그게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필 자체가 편성은 약체 틈에 뛴 건 사실인데 워낙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용호 기수가 좀 더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들이대볼 만한 하지 않을까. 능력은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에요, 사실. 605 원더풀 캡틴은 26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 매번 그따위밖에 안 되고요. 8마 세븐 파티는 경쟁력은 있지만 지난번 경주 때 패추에 났었죠. 패추에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간의 기존 정지를 당하고 출전하는 거라서 회복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고기가 높았던 마필인데 좋아졌는데 지난번 경주에서도 8월 14일날 경주 때도 나아졌었고 9월 11일 경주에서도 컨디션이 나아졌었는데 패추에 나면서 다시 한번 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퍼스트 무브는 어부지리끼고 또 다시 가능하죠. 이 마필이 워낙에 29년 동안에 딱 2번의 입상밖에 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전개가 잘 풀리면 오고 그러지 못하면 또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어서 언제나 믿음감을 갖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상님만 4경주는요. 7번 장군의 후회를 놓고 다시 한번 추위권에 나갈 수 있는 3번 더비 에이스 이용호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2번 말 레이드 챔프라든가 10번 퍼스트 무브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한번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7번마 장군의 후회에 지난번에 개편상에서 올라온 3번 더비 에이스. 제가 원래 이런 나피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개편상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력 검증이 더 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출전두수 7마리밖에 되지 않는 경주고요. 경주거리가 1400m. 근데 이게 약간 좀 골 때리는 경주가 돼버렸죠. 일단 1번마 찰나의 주인은 지난번에 못 뛴 걸음이 아닙니다.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놀라웠었고요. 그 전에 찰나의 주인이 뛸 때를 보면 데뷔전 때 우승할 때 추위권에서 올라왔을 때의 걸음.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죠. 선행을 나가지 않는 게 좋다. 따라가서 전개를 해서 막판에 한 발의 힘을 몰아쓰는 게 좋은데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은 상태에서 만약 4km의 가람량이 있어요. 1번 게이트 2점인데 과연 얼마만큼 끌리지 않고 이 마필이 선행을 주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걱정해봤는데 선일권의 전개만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과연 1400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번 봉화의 꿈은 최근 2연성을 달릴 정도로 걸음이 많이 좋아지는 마필이에요.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는데 선일권이 전개가 되는 것만큼 버릴 수는 없습니다. 3번 로켓 블레이드. 자, 이 마필이 문제죠. 항상 발주 늦발을 하죠. 발주 고착을 하고. 지난번에도 발주 고착했어요. 그러니까 발주기에서 좀 멈칫했다가 다른 마필 다 보내놓고 늦바로 나와서 후밀권에 있다가 날라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언젠가 한번 이러다가 못 들어오면 이걸 태바가지로 먹겠죠. 인기 1위만에 팔리고. 근데 안 고쳐져요. 발주 늦발하는 것들이. 어느 날은 좀 나아졌나 싶었더니 또다시 고착하고. 그러니까 계륵 같은 마필이다 발주가 좀 잘 나와준다면 언제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우승을 해도 우승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발주 고착이라는 부분이 매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션라인은 최근 경주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길래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편성은 잘 만났어요. 또 전개도 상당히 좋고 다른 마필들 1번마 찰나의 준도 승급전, 3번 봉황의 꿈도 승급전, 3번 로켓 블레이드도 발주 고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오션라인이 선일권의 전개에서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이 부중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56.5km에서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빨리 승급해야죠. 부중을 더 올라가기 전에. 부중이 57km까지 올라가 버리면 승급할 기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션라인의 강공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CF 스타는 또라이고요. 직선 코너에서 막 삐지고 지랄 연명하는 말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오션라인 놓고 하겠습니다. 오션라인 놓고 하는데 일단은 3번 로켓 블레이드, 3번 봉황의 꿈 이쪽에 관심을 갖고 1번, 3번, 4번, 5번 놓고 1번, 3번, 4번인데 배당판은 인기 마필이에요. 재미도 없고 믿음도 안 가고 배팅하기에는 좀 깝깝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 2방 정도 막건으로 현장 예상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게요. 네. 자, 부상에만 6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자, 이번 경주 무리해야죠. 한대원의 승부처입니다.
경주고리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입니다. 초반 1번 화정, 6번 엑스밴드 부산은 먼저 후미권에서 4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마 탐영제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선행의 메리트, 초반기 대중적이라고 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자, 충분히 단독되는 걸 버텨낼 수 있는 이번 마 탐영제는 그렇지만 충막가입니다. 선입권의 무기력한 걸음은 있지만 이용호 기술을 교체하면서 기술가 좀 안정감이 생긴 한마 트리메이스, 이번 마 탐영제, 그렇지만 충막감을 놓고 2번을 놓고 2번 삼형제 따릅니다만 4번 드리메이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2번 삼형제, 1번 화정 순으로 따랐습니다. 경주는 2200m예요. 이제 그랑프리 경주를 대비해서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런 경주들이 만들어지죠. 역시나 이제 장거리 경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장거리 경주를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무조건 장거리니까는 추임마가 유리하다. 무조건 뭐 단거리니까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러한 논리가 편하지 통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2200m라는 경주 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필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대건이가 승부 경주로 삼았습니다. 자, 2200m의 왕자를 틀어준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한대건 장거리 경주에서 강한 한대건이가 이번 6경주 반드시 잡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3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 모든 경주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많이 지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금요일 경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성과가 없을 땐 저 역시 속상하지만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뽀빠이 같은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마냥 찾아주시는 제 매출, 음성, 문자 정보 이건 것들이 저한테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날로 먹지 마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동안의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8, 11, 4개의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1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